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경찰학과 최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0학년도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정시 모집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전형과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2020학년도 전형 방법에 있어서 정시 모집 전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숫자 2입니다. 2. 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중에서 우수 2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이 2가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2개 과목만 100분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탐구 영역은요, 다만 탐구 영역은 100분위 점수 우수 1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탐구 영역 중에 하나, 또는 국어와 수학, 국어와 영어, 영어와 탐구 영역 중 하나, 이런 형태로 2개 과목만을 반영을 하는데 탐구 영역은 100분위 점수 중 우수 1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2과목을 선정을 하는데 어느 한 과목, 국영수 과목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국영수 과목과 탐구 영역을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2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그 2과목의 반영 비율은 성적 1순위 과목 50, 성적 2순위 과목 50 합쳐서 100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등급별이요. 영어는 절대평가를 보기 때문에 이 등급 점수, 여러분들이 받은 등급을 환산 점수화해서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화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를 1등급을 받는 경우는 환산 점수 100점을 받게 되고요. 영어 2등급인 경우에는 95점으로 환산이 돼서 다른 교과목 한 과목과 함께 2개 과목을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선발하는 개념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다만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체제를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요, 수학 가영역을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과학 탐구 영역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거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문 예체능 계열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모집 단위별, 이게 모집 단위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예능계, 체능계, 그 다음에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과대학은 디자인, 인문사회, 과학기술, 의료생명대학 4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학부는요, 25명을 비실기로, 그 다음에 다군 일반의 실기로 37명을 모집을 합니다. 디자인 학부는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 패션디자인 전공 이렇게 3개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부로 선발이 모집을 하는 이 전공 단위에서는요, 요 전체를 요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요거를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요 밑에 있는 문화 콘텐츠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 콘텐츠 학부에서는 27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27명을 1학년 때 전체로 모집을 합니다. 통으로. 그 다음에 2학년이 돼서 이 문화 콘텐츠 학부 안에 있는 전공 중에서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공이 신문방송학, 동화, 한국어, 문화, 그 다음에 영어, 문화학 전공 이렇게 3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선발된 인원 학생들은 일단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요. 공통과목 등 공통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자기 전공에 맞고 자기 특성에 맞는 전공들을 찾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학부의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 패션디자인이고요. 미디어 학부는 18명, 34명을 모집을 하는데 시각영상 디자인, 미디어 컨텐츠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 학부 어제 모집 단위 34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그 안에는 경영학 전공과 경제통상학 전공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인지 학부 안에는 3개 학과가 있는데요. 경찰학과, 문화정보학과,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요 3개 학과는 모집할 때부터 요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인지 학부 안에서는 학부의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요 학부 안에서는 2학년 때 돼서 선택을 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1학년을 모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원할 때부터 요 해당되는 모집 단위별로 지원을 하고 선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찰학과 20명, 문헌정보학과 13명, 유아교육과 11명 모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콘텐츠학부는 27명을 모집을 하고요. 과학기술대학의 ICT융합공학부는 66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 안에 기계전자, 소프트웨어, 의학공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과학부는 22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안에서 녹색환경시스템과 에너지소재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복지학부도 아까 공공인지학부에서 보신 것처럼요.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복지학부의 간호학과는 24명을 모집을 하고요. 자연계로. 다만 모집 단위별로 지원을 해서 선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인문계로 구분이 되고요. 16명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융합과학부 6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전공은 바이오의학학, 바이오생명공학, 식품학, 뷰티 화장품 전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헬스과학부의 스포츠건강학과 골프산업 전공은요. 실기고사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외에 실기고사를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실기고사가 반영되는 것과 실기고사를 반영하지 않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인문계, 자연계 전체 모집단위,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는 전형에서는요. 수능 성적을 100%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은 우수 2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우수 2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그 반영 비율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순수하게 100%로만 반영을 하는데 그 안에 반영되는 교과목 수가 2과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대학입니다. 여기서는 비실기로 뽑는 전형 인원이 있습니다. 모집 단위에서. 그래서 실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 전형이 있고요. 모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실기를 봐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봐야 하는 모집 단위에서는 실기가 6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과목은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은 40% 반영이 되죠. 수능 성적 40%는 말 그대로 수능 2과목만 반영이 되고 우수 2과목을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40%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헬스과학부의 스포츠 건강학 전공도 실기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과목이 밑에 나열되어 있고요. 수능 성적 40%인데 역시 우수 2과목만 그래서 50대 50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스포츠 헬스과학부의 골프산업 전공은 실기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기 비율이 70, 수능 성적이 30%입니다. 30% 중에 우수 2과목만 반영을 하고 50대 50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일정은 원서 접수 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은 실기고사 일정을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이 돼서요. 올해가 가기 끝나는 날,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서 접수는. 모든 전형이 마찬가지입니다. 실기고사를 치르는 전형뿐만 아니라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는 모든 전형, 그러니까 비실기, 실기 다 포함해서 이 기간 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고사를 일정은 디자인대학은 1월 20일 실기고사가 있고 스포츠헬스과학부는 1월 21일 실기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는요.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1월 16일입니다.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는 전형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고사를 치르는 전형들은 2월 4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실기고사 점수를 환산해서 합산해서 수능 성적하고 합산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 4일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은 내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지원자 현황을 봐도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 판교에서부터 충주까지 전철이 연결이 되죠. 이걸 중부 내륙철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판교에서 부발역까지, 이천의 부발역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주까지 나가는 경강선이. 그래서 판교에서 부발역까지 3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발역에서 충주까지 2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합치면 판교에서 충주까지 1시간이면 전철을 이용해서 통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지원을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학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서울 캠퍼스와 충주에 있는 글로컬 캠퍼스 두 가지 캠퍼스가 동시에 운영이 되면서 두 캠퍼스 간에 복수 전공이 허용되고 소속 변경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이 가지는 전공, 아까 보시는 그 수많은 전공과 서울 캠퍼스가 가지는 그 많은 전공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 전공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라든가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인데 우리 대학의 그러니까 교육 역량,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역량, 학생의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역량, 그 다음에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역량 등 이런 모든 역량들을 평가를 해서 대학 혁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수한 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그 그룹에 우리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실 때 과연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하실 건가라는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장학금 지급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분명히 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더 알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기 입학과 관련된 문의처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고요. 카카오톡 있고요. 그다음 페이스북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언제든지 우리 입학처에 확인하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내용,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학년도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정시 모집 관련 주요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